예, 안녕하십니까. 예, 2014년입니다. 갑오년이죠. 어때요? 새해 시작하는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다봐지셨나요? 응? 노량진에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수 때 오셨나요, 또? 어?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아마. 향후 이제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또 1년간 같이 수업을 하실 텐데요. 긴 걸음에 지금 출발이니만큼 아마 마음가짐들이 다들 새로우실 거라고 믿어요. 부디 이 마음가짐이 내년 1월 6일까지 그대로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지금 1차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질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까지도 저희 계속 지금 2차 수업을 진행을 하느라고요. 96명 정도 면접, 그 다음에 지도안, 수업 실현 이런 부분 2차 수업을 지난주에 제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전부 다 반납하고 연말을 학원에서 다들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내년 되시면 그렇게 동일하겠죠? 그렇죠?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12월 8일이나 12월 7일, 그러니까 통상 1차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날까지 시험 공부하시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시험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겠습니까? 1월 21일, 22일까지가 2차 시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 1월 22일까지가 여러분이 시험이 이제 끝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보름 정도 수험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1차 비율이나 2차 비율이나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100점, 100점 동일하기 때문에 2차 비중도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1차만 이렇게 잘 봤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잘 2차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역사교육론, 서양사 이렇게 두 과목을 맡게 될 김태규라고 합니다. 나이는 33, 10년 전에 올해 이제 43이고요. 11살 된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제 올해 14년 차 됐고요. 학번은 응사보다 조금 높습니다. 1991년도에 한국교원대학교 입학해서요. 9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했고요. 아직 박사를 졸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논문을 아직 못 썼기 때문이고요. 임용 강의한 지는 지금 올해 횟수로 치자라면 이제 만 16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강의 하시는 분들이 학원 선생님분들이 저 말고 이제 저희 학원에 내일 만나보시게 될 한국사, 동양사 강의하시는 윤상환 선생님이 계시고요. 임용고시 강의 경력은 제일 오래되신 분입니다. 22년 차 되셨고요. 또 본 학원 말고 타 학원에 계신 이승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네. 윤상환 선생님께서 연배가 저하고 10년 터울이 나십니다. 53 되시는 거고요. 이승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18년 정도, 19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60대를 지금 이제 막 넘기셨습니다. 이승원 선생님도 역시 강의 경력이 약 20년 정도, 임용고시 강의만요. 물론 이제 입시학원 강의까지 하시면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입시학원 강의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대성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쪽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세 분 정도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제가 가장 어립니다. 또 어리고 가장 경력이 짧죠. 16년이요. 짧죠? 보통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학원에 입성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IMF 직후라 그 서열, 연공서열이 되게 심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3년 차 정도까지는 숨을 쉬어서는 안 됐고 5년 차 정도까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10년을 넘어야 저놈이 좀 학원 선생님답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최근에는 한 3년, 5년 하시면 경력 되셨다고 되게 이렇게 좀 힘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역사 선생님 세 분이 아마 임용고시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들일 겁니다. 또 타 과목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연령대도 좀 높은 편이고요. 저도 타 과목에 가면 이제 중견이거나 조금 늙은 편인데 저희 과목에서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는 표현이 맞죠. 워낙 두 분이 훌륭하시고 또 연배차도 많이 나고 했으니까요. 향후 이제 1년 뭐 또 길어지게 되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저를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도 힘든 시간 쪼개서 오셨던 만큼 또 진지하게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임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지금 초, 중, 고 이렇게 학원을 아마 많이 다니셨거나 또는 다녀본 경험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초, 중, 고 학원하고 성인 고시학원하고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혹시? 차이점이 뭘까요?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혹시 차이점이 뭘까? 자율성이요. 그죠? 자율성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다니는 또 똑같은 세 글자가 있죠. 책무성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고퀄리티 자원입니다. 고학력 자원이고 또 정선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수험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장차 선생님이 되실 분들로 바라봅니다. 곧 예비 교사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비 교사로서 맞는 품행, 또 언행 반드시 그걸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에 서 있는 저희 역시 여러분께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원 선생님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셨을 때 선생님들 대하듯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라면 아마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잘 지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곁다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학원 수업은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처럼 내 사정에 의해서 임의로 빠지고 임의로 결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의 경제적 대가로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것이니 나의 자율성만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학원을 등록을 하시거나 학원비를 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모종의 계약을 했다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당신들의 수업을 최대한 성실히 듣겠소. 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수강료만큼 최대한 성실하게 수업을 해드리겠소 라는 계약을 한 거예요. 중세 봉건제 이야기를 치자라면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쌍방 간의 상호 의무와 상호 권리가 충분히 이행이 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학원 수업 쭉 들으시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신다거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일 듯한 행동을 보이신다거나 또 그런 언행을 구사하신다거나 그런 실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차 뭐 적응이 되시겠습니다만 통상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8시간씩 수업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3일씩 이제 당분간 2달 동안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2주 넘어가서 3주 차 정도 되면 조금 앉아있는 게 적응이 될 거고요. 학원 수업 좀 들을만 하다 그러면 아마 종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잘 모니터링해 보시고 내 체력도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도 잘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수업을 할 내용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저하고 뭐 하셨냐면 인터넷 강의로 찍진 않았습니다만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주셨죠? 그죠? 네, 이건 오프라인에서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선생님과 제가 아마 이 반을 분반을 할 겁니다. A반, B반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요. 각각 학생들을 절반 인원씩 이렇게 할당을 할 겁니다. 할당을 해서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뭐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개인 신상의 곤란함,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학습 방법, 뭐 예를 들면 노트 정리 방법이라든가 또 서적 읽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의 참고 방법이라든가 등등 신변 잡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관리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체크하고 점검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저것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리가 돼서 여러분의 출석부로도 활용이 될 것이고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본인의 성실도 여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인 통제 능력이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은근하게 학원에 기대시는 분들은 타율적인 통제라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여러분 성함도 좀 외우고 또 제가 여러분과 얼굴도 좀 익힌다라는 차원에서 매번 출석을 부릅니다. 아마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성함을 다 외우게 될 것이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출발은 바로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고 나면 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 카드를 작성하셨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출석부도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출석부에 기초한 출결 확인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간단한 인사하고요. 주의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것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과 관계된 부분들은 여기서 부분들입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 이제 세 번째 관련한 내용은 그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프린트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이렇게 프린트를 받아 보시면 목차 이렇게 써 있지요? 그렇죠? 목차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써 있습니까? 6가지죠. 네. 강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참고 서적 안내, 연간 강의 계획 안내, 저희 학력, 그다음에 15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문항 유형별 출제 방향하고 채점 방향 뭐 이런 것들 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나눠드리지 않고 또 시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 시험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 사항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라는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살펴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로 들어가셔서 네. 설명회 강의가 있을 겁니다. 따로요. 밑에 배너가 전국 과목별로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전국 과목 배너 가운데서 윤상환, 김태규, 전공 역사 이렇게 써진 안을 클릭을 하시면 설명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PPT로 된 학습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한 임용고시 개요, 또 전반 문항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만도 따로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3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낭비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오늘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댁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좀 꼭 봐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걸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지금 대다수 분들이 임용고시를 처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임용고시 문항이 나왔느냐, 또 배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좀 있으셔야죠. 물론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설명회 강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프린트가 이렇게 여러분 받아보신 프린트에는 6개의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먼저 1, 2월 강의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강좌명은 거기 써 있듯이 기본 이론 정리반입니다. 오늘 개강했고요. 요일별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1월 8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역사 교육을 강의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학원에서 편집해 만든 이 강의 교재 있죠? 요거 1권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세계사를 할 건데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오전에 윤상환 선생님께서 동양사 강의를 하실 거고요. 오후에 서양사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 동일하게 동양사 교재 4권, 그 다음에
서양사 교재 3권 이렇게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 한국사 및 사료 그래서 한국사학과 사료학습을 병행하시게 될 텐데요. 그 교재 이미 구입하셨죠? 주제로 본 한국사라고 그래서 두꺼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를요. 아시겠죠? 요일별로요. 그리고 뭐 강의 시간은 거기 써 있듯이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타임이 1시간 정도 이루어질 거고 60분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 60분 수업, 10분 수업 이렇게 10분 쉬는 시간 이렇게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일이 없는 이상, 이변이 없는 이상 오후 5시에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밑에 써있듯이 따로 별도로 보강을 하게 된다, 보충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일반적으로는 2주일 전쯤에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보충 강의를 잡았는데 정규 수업이 아니라 보충 강의를 잡았는데 보충 강의 때 나오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강의로 들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도로 보충 강의 때 사정이 보충 강의로 날짜를 잡았던 시기에 본인 사정이 맞지 않으시다라면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아마 학원 쪽에다가 언급을 하시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빠지게 됐었을 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아마 인터넷 강의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2층에 상담하는 분들요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네이버 쓰고 있고요. 윤성환 선생님께서는 다음 한메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꼭 그 날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날짜나 주중에는 거의 다 학원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 날짜나 잡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건물 지금 바로 출입구 나가시면 왼쪽에 좌측편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5층을 누르시면 5층에 바로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강의실 옆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윤상환, 김태규 전공역사 연구실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1, 2월 달 강의 목표는요. 첫 번째 거기 써 있듯이 각 영역, 그러니까 우리 시험 영역이라고 한다면 크게 3대 영역이 되겠죠. 3대 영역, 한국사, 역사교육, 세계사. 4대 영역으로 쪼개면 한국사, 역사교육,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4대 영역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동양사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 싶으시면 교과목으로 채택된 2007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교과목으로 채택된 동아시아사 그렇게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동아시아사와 그 다음에 서양사 뭐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되겠죠. 이러한 3대 영역 세부적으로 쪼개면 4대 영역의 기초적 이해와 관련 문헌의 참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과목의 최신 연구 경향 또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사 정리와 관련한 논문이 오늘 2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2과목 역사교육론은 언제 성립되어서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가, 서양사는 언제부터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2013년 현재, 2014년 현재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물들이 쌓였는가라는 연구사 정리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모든 학문에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또는 접근하고자 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인 연구자이며 그들이 쓴 대표적인 논저 목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탄 했습니다. 1, 2월 학습 내용에 대한 반복과 피드백을 주별로 실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그 플래닝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 계획이겠죠. 계획을 잘 짜야 또 계획에 부합한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반복과 피드백을 잘 못하시니까 주별로 저희가 매번 프리테스트를 합니다. 형성평가를 볼 것이고요. 그 형성평가를 잘 파일링을 해 둘 겁니다. 그래서 총 8주, 그러니까 8번에 걸친 형성평가 문항을 각 영역별로 여러분이 다 파일링을 해 두셔가지고 본인의 오답 노트 또는 본인의 학습 내용의 전반적인 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노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당장 이번 주에 하셔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요. 영역별로 반드시 파일 한 권씩 하고요. 비닐로 끼워 넣을 수 있는 파일 한 권씩 하고요. 또 하나는 바인더 형식으로 된 노트 한 권씩 영역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로 파일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토탈 4개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시중에 나가면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뭐 노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표시로 된 파일들이 있죠. 비닐로 끼워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영역별로 학원에서 매주 나가는 수업 자료, 또 형성평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차곡차곡 이렇게 잘 보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고개 잠깐만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말이 빨라 지금? 그렇지 않죠? 뭐 준비하라는 게 많아서 당혹스러우세요? 응? 학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첫 출근하시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꼼꼼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2가지를 준비하시는데 파일 4권, 영역별 바인더로 된 노트 4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고요. 바인더로 된 노트는 왜 필요할까요? 응? 이제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응? 학습 내용과 관련한 노트 정리, 소위 말하는 나만의 노트, 나만의 수험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정리를 잘할 수는 없겠죠? 잘할 리는 만무하겠죠. 아마 2-3번 정도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공간 구획과 배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인더로 하게 된다면 처음에 정리했던 부분과 나중에 정리했던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뒤로 갈수록 더욱더 정밀해지겠죠? 꼼꼼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엉성했던 부분에다 중간중간 뭐 하시면 돼? 끼워 넣으시면 돼요. 보충된 내용들을 끼워 넣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바인더 노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따 뒷부분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음 주까지 준비물 2개라고요. 비닐로 넣을 수 있는 파일 하나, 파일 4개, 그 다음에 바인더 노트 4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강의 목표 3번째 들어가 있는 반복과 피드백을 주별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 자료들입니다. 4번째, 서답형 또 논술형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당장 1, 2월 달에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년도죠. 그죠? 2014학년도 임용고시 1차 시험 문제, 특히 2교시와 3교시 문제요. 2교시 기입형 문제와 3교시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풀어본 다음에 답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어느 서적에서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라는 것도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학원 측에서도 예시 답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지 않고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건 모범 답안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모르죠. 오로지 누구만 아는 것? 출제하신 분들과 채점하신 분들, 특히 채점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겠죠. 채점 기준이 워낙 다양할 테니까요.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의 선에서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네 번째 들어가 있는 서답형, 논술형의 기출문제 출제 경향도 분석할 수 있고 예시 답안도 작성해 볼 수 있는 게 1, 2월 달의 강의 목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연간 학습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수강 대상은 거기 써있듯이 지금 대부분 다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사항에 여러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수가 1번이시고요. 다음 주가 넘어가게 되면 2번의 인원이 많이들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마다 정식 개강을 1차 발표 나고 난 이후로 하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험 제도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 기간이 지금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모레 이제 1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좀 있으면 개강을 1월 6일 아니라 1월 8일 날 하게 된다면 수업 주수가 잘 떨어지질 않아요. 아시다시피 중간에 뭐가 한 번 있습니까? 설날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좀 빠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빈자리가 없을 테니까 다음 주는 빨리 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학원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별도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혹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이 앞자리에다가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카드 만들어서 테이블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입니다. 수업 방법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시청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20% 정도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양사 수업 같은 경우나 역사교육 수업 같은 경우는 서양사는 거의 매주 아마 시청각 자료를 보시게 될 거고요.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각 자료가 결부되어서 PPT 자료도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항상 많이 올라간 PPT 자료나 시청각 자료의 모든 자료들은 윤사님하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 카페, 그 해당 프린트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카페 주소 들어가 있죠. 네. 그 카페에다 전부 다 올려둘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료를 막 옮겨 적으신다거나 받아 쓰신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가볍게 뭐 하시면 돼?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셔서 볼 건 보시고 또 필요해서 편집하셔서 쓰실 거 있으면 그때그때 쓰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모든 수업 자료는 거기 나와 있는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단 문제라든가 또 수험서에 관련한 내용 부분 이런 부분들 아마 올리더라도 PDF로 전환돼서 올려질 거고요. 나머지 뭐 PPT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토론 및 문답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당장 다음 주에 한국에 있는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접할 때 어떤 시각에서 접해야만 하는가라는 걸 주제로 곧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시각과 그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토론을 해야만 해요. 토론이라는 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전부 다 토론거리를 준비해 오시고요. 발제 내용을 제가 드리면 그 발제 내용에 대한 본인의 견해, 생각을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정리를 해 오셔서 그때그때 제가 지목을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를 찍기 때문에요. 본인의 모습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토론, 토의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 갈 거고요. 강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수업 일자의 수업 내용 마무리 정리를 매주 수업 시간마다 시행한다. 저희 원칙은 당일날 어떤 내용을 배웠다라고 대부분 다 당일날 1회 정도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2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간략하게나마 오늘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라는 걸 복습하실 수 있게요. 학원 나오시는 날은 별도로 댁에 들어가셔서 2시간, 학원 안 나오시는 날은 일을 8시간 정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시면 절대 시간 3,000시간이라는 마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임용고시에는 통상 절대 시간 3,000시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아마 학습 시간 또는 공부 시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7일을 놓고 친다라면 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요일 정도 하루 정도 쉬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을 3일 학원에 나오신다라면 학원에 나오시는 시간 빼고 학원 나오시는 날은 2시간 정도 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오시지 않는 날은 8시간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개별로,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A라는 분은 나는 양보다 질이다. 그러니까 나는 밀도 있게 5시간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학습 패턴에 맞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용고시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에는 절대적인 왕도가 있다, 없다.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다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왕도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학습 방법, 또 절대적인 학습량, 학습 시간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거나 많은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나만의 학습 방법과 나의 학습 패턴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간 동안 이제 16년도 강의를 하면서 학습 시간과 합격률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꼭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또 두 번째,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시험도 절대 아닙니다. 6대 4의 원칙 또는 7대 3의 원칙으로 배합을 하셔서요. 6이나 7 정도가 내 노력이라면 반드시 4나 3은 운적인 요소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뭐 운이라고 해서 뭐 무당인가, 점을 믿으란 말인가 이런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예컨대 전날 내가 봤던 내용이 다음날 시험 보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마지막 스터디 팀 안에서 우리 50문제씩만 뽑아와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왕창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뭡니까? 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용고 시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되셔야 돼요. 개인적인 노력과 플러스 뭐까지? 운적인 요소까지. 그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합격이라는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방법 또는 절대적인 학습량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선행 지식과 또 여러분의 발달 상태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네, 형성평가를 보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몇 개 맞았나, 몇 개 틀렸나, 또 무슨 문제 맞았나, 무슨 문제 틀렸나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배웠던 학습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문제로 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주 학습 내용을 뭐 해보는? 피드백 해보는. 그래서 전주 학습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 본 다음에 잊어먹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채점을 매주도 않을 것이고 걷어가서 손바닥을 때리거나 그런 일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학원 다니시면서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성인들이시니까 스스로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아주 강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충실히 지켰는가라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입니다. 셋째, 부과되는 과제를 제출, 확인 후 돌려받는다. 매주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격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과제는 반드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출석부에 과제 제출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제가 나가게 됐을 경우 충실히 그걸 해오셔야 수업 내용을 잘 따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 매주 출석해서 학습 결손을 방지한다. 그래서 출석부도 만들 것이고요. 다섯, 상담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2회 이상 개별 1대1로 2번 이상씩은 윤상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한테 한 번, 또 반을 바꿔서 윤상 선생님한테 한 번, 이렇게 영역별로 한 번씩. 상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학습 내용, 학습 계획 전반에 관한 어떤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5층에서 연구실에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재. 네, 1, 2월 달은 그렇게 윤, 김, 임용 역사 시리즈 지금 이렇게 나온 책들이요. 1, 2, 3, 4권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권은 부분적으로 수정만 했고요. 3권도 편집만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내용은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3월에 신간 서적이 완전 전면 개정이 돼서 나올 것입니다. 기본 도서가 아니라 심화형 도서로 나올 것이에요. 분량도 되게 두꺼울 것이고요. 출판사에서 방문각에서 이제 출간이 돼서 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1, 2월 기본 교재는 심화반 교재에 비해서 되게 얇습니다. 분량도 적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담아놨으니까 기초형 교재로 공부하시기에는 적합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내용은 세 권의 책,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책,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책,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라는 책, 이 네 권의 책이 주로 축약되어 있는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 같은 경우는 학습 내용의 상세화라는 차원에서 개정교육과정 안에 제시된 교과서 아니나 교육과정 안에 제시된 학습 필수 요소가 있어요. 사실,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내용에 맞추어서 세계사 내용들을 선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형이나 기본형 교재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1, 2월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가 1, 2월 겨울방학 강의계획서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또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주소요. 그 프린트에 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 www.daum.net ys577 이렇게 있죠? 네. 거기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1, 2월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방이 따로 하나 마련이 될 거예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자 전공 역사 보면은 네. 한자도 많이 들어있던데 네. 한자가 많이 들을 건데 혹시 한자 관련 수업을 같이 한다고는 네. 수업이 있나요? 네, 네. 내일 이제 한국사 시간에 윤상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한국사는 좀 힘듭니다. 특히 사료를 기초한자 1800자를 학원에서 다 떼도록 만들거든요. 서당의 학습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50자 정도를 외우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는 회초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만큼은 어학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과 암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윤상환 선생님께서 체벌을 하실 겁니다.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리실 거고요. 앞에 나와서 써보게도 할 거고, 물론 그럴 때는 촬영은 안 할 겁니다. 신상보호를 위해서 앞에 나와 써보는 경우 촬영은 안 할 거고요. 또 시험도 매번 보십니다. 또 선생님이 이렇게 천천히 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검사하십니다. 10번씩 써왔는지 써오지 않았는지. 윤상 선생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양령란에 써 있습니다. 과거에 민족문화 추진위원회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했는데요. 그 번역하신 실록 팀의 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만큼은 당신이 어렸을 때 서당도 다니셨고 또 최근까지도 서당을 훈장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동국대 강의를 출강을 하시면서 동시에 서당까지도 하셔가지고요. 아마 한자만큼은 여러분 학교 계신 교수님들보다도 훨씬 더 출중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 계신 어떤 한국사 전공 교수님들보다도 한자만큼은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또 질문하십시오. 또 겁먹으실까 봐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 아픕니다. 손바닥 한 대씩 맞는 거.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적당한 애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한 애교. 뭐 이러시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영문 사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이렇게 교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따로 이렇게 아직까지 임용시험에서는 다행이겠죠. 영어 사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강독 시간에 서양사 강독 하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라틴어 강독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수업이 참 듣기 싫었었거든요. 듣기 싫은 과목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지금 여러분은 토익 같은 걸로 아마 졸업을 대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때는 물론 토익도 이제 기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미문학 작품 한두 개 정도는 원활히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번역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러분이 그 초보형 입문용 교재를 읽으셨던 카의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문으로 읽어서 해석해내는 수업들이 지성사 시간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 과 학생들은 또 전체적으로 탑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학 실력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자는 조금 강세지만 영어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마 영어는 저한테 질리도록 들으실 것이고 수업 중간에 영어와 관련된 용어들, 이야기들 또 영어로 배우는 비즈니스 영어 시간도 마련해서 몇 개씩 제가 어원도 가르쳐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어를 제가 무지 잘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딸내미 영어 정도 가르치고 뭐 외국인하고 띄엄띄엄 회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요. 그렇죠?
뭐 로마의 몰락을 다뤘던 대표적인 서사시 몇 개를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렇죠? 응?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예.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윤상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지금 학교 강의를 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라면 현장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실라버스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서울 수도권 소재 내의 대학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국립대, 지방의 사립대 이런 학교들마저도 전부 다 커리큘럼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관리 카드 안에다가 여러분 밑에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셨는지를 써보라고 했던 게 이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기초적으로 좀 확인도 해보고 물론 기억에 남는 건 없겠지만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수준별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제 겨울방학 1, 2월 달만큼은 지금 계절학기를 둘 다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릴렉스합니다.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선생님이랑 저랑도 또 역시 학교 강의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마 학교 출강 문제로 또 바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 2월 달이 여러분이 저나 윤상 선생님을 활용하시기에 참 좋은 시간이시거든요. 활용한다는 말은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상담하시기도 하고 좀 귀찮게 해도 좋은 시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요 이야기부터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연간 강의교육과 참고서적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참고 도서 안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